요즘요, 시중에 또 괴담이 떠돌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런 괴담입니다. 네, 보시면요. 어떤 괴담이냐. 자, 탄핵 기각에 손들 헌법재판관 2명이 정해져 있다. 청와대랑 이미 얘기가 됐다. 이런 내용과요. 자,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후에 아예 재판관 1명이 사퇴를 하면 정족수가 7명이잖아요. 그런데 6명이 되니까 정족수 부족으로 재판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괴담입니다, 여러분. 괴담이니까 이게 근거가 없는데 이게 지금 SNS로 계속 번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두 분이 누구로 지목되고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1명이 이제 빠져서 8명이잖아요. 저 중에 보시면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이 2명으로 현재 지목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 같은 경우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하고 그 국회에서 이제 이 청문회를 통해서 통과되고 난 뒤에 그러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지금 이 6분 경우와 좀 다르죠. 다른 6분들은 뭐 대법원장이나 또 국회에서 추천하는 데 비해서 여야 합의나 여야 합의나 야당이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추천한 두 사람은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과의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의리 그리고 또 정치적 성향도 비슷할 것이라는 그런 추론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문제는 그겁니다. 결국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 자체가 지금 상당히 조금 기이한 행태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 시점의 이 미묘함과 지금 그러니까 지금 부합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박한철 헌재소장이 만약에 탄핵의 인용이나 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이 아주 특이한 상황 때문에 이 결국은 두 사람만 결국 박근혜 정책에서 설득하면 된다는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편을 들지 않겠냐는 그러한 생각인데 저는 그렇지만 이분들이 오랫동안 법관 생활을 해왔고 아마 저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결국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두 분과는 상관이 없는 이런 괴담이 퍼지면서 이에 대해서 이제 헌재가 공식적으로 격앙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헌재는요, 얼토당토하는 얘기다. 변론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재판관들이 이 결론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이른바 평의는 아직 열리지도 않았다. 팩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저게 이 괴담이 주로 어디서 많이 퍼집니까? 지역적으로 보면 여의도에서 많이 퍼지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괴담을 유포시키는 사람들의 어떤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바로 있잖아요. 이른바 친박 대통령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른바 그쪽에 그 새를 좀 키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게 이만큼 희망이 있다. 네. 이 엄동설 안에 우리가 그래도 광화문에 나가서 시청 앞에 나가서 이렇게 태극기 들고 뭐 했더니 이렇게 좋은 소식도 들려온다 하는 식으로 그쪽 새를 더 키우기 위한 이런 거고요. 근데 이런 식의 얘기는 한마디로 헌법재판소에 대한 모독이죠. 네. 헌법기관에 대한 모독인데 이거 뭐 누가 지명해줬다고요. 헌법재판관들 임기가 6년 보장된 분들인데 그분들이 뭐 이분들에 대한 모독일 수도 있죠. 모독이에요. 네. 자, 이런 괴담이 퍼지면서요. 3월 어제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고일이 3월 9일이나 10일이냐 아니면 자, 여기 달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목요일 날 하는데 사안의 중대성을 비춰서 10일 날 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 이때 해야지만 그야말로 이제 벚꽃 대선, 5월 초 대선이 가능하다. 물론 인용을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기각 괴담과는 관련이 없고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16일 날 지금 22일로 이 박 대통령 측 재판 변호인단이 밀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기각될 우려도 있다. 왜?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이 13일이니까 이 날짜가 지나서 하게 되면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괴담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왜 이게 지금 시점을 좀 중요시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우리가 2말 3초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22일 날 안종범하고 최순실 증인하는 재판기일을 잡으면서 2월 말에 선고될 가능성이 없어졌고 3월 초도 굉장히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틈 타서 저는 괴담에 지금 횡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사실 22일 날 그날 만약에 그날 뭐 최종범하고 안중범하고 최순실 씨에 대해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게 되면 네. 사실 그날은 신문이 이날이죠? 예. 많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전에 5시간 동안 충분히 신문이 됐거든요. 네. 그럼 그날에 만약에
최후 변론까지 다 하게 되면 이날 가능하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러면 이제 평일을 한 2주 정도 담는데 2주 자체가 법에 정해진 기간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뭐 매일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시간적인 문제는 어떻게 헌재가 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요. 단지 이정의 재판관이 퇴임하는 13일 전에 네. 이제 평일을 일단 헌법재판관들이 다 그러니까 변론을 종결하고 평일을 이제 모여서 한단 말이에요. 정기적으로. 네. 모여서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정미 재판관이 마지막 평일까지 참여를 하고 퇴임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8명이 참여한 것이 돼요. 네. 별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네. 또 7명인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 측은 어떤 7명이 평의에 참여하는 그 방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어떤 헌법재판소 구성이랄지 그런 거 보면 그건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딱 한마디면 짧게 한다고 한다면 지금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도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신속한 헌재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방점을 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이라고 해서 반드시 대통령 뜻에 따르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신지호 교수 말씀이 이런 소문이 주로 여의도에서 날 것이다. 진원지가 어디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는 은근히 기대하는 그런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끝내는 건 좀 무리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어요. 지금 단계에서 이 날짜를, 선고 날짜를 못을 박는다 하는 게 얼마나 그 상식 이하의 그 시도인지를 알 수가 있죠. 재판이라는 거는 진실을 밝혀야 될 필요가 꼭 생기면 그걸 밝히고 넘어가야지 그냥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변호인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월 13일 전에 하는 게 무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만약에 지금 일정이 굉장히 빡빡해요. 보시면 28일 빨리 잡아도 28일이 최종 변론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중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헌재에 출석을 하겠다. 내가 변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정이 진짜 연기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피청구인으로 당사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그러니까 나가서 출석해서 자신이 그러니까 증언을 하겠다고 이야기한다면 이거 헌법재판소가 들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 대다수의 관측인데 바로 이런 것이 가면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자체를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이후로 연기하려는 하나의 정치적인 꼼수라는 그런 또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네. 바로 이런 우려를 예상을 해서라도 저는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예를 들면 이 변론기일 그리고 또 이 지금 이제 정은기일까지 예를 들면 2월 23일 이후는 더 이상 받지 않는다고 미리 선제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손범규 변호사는 계속해서 이런 얘기까지 하고 나옵니다. 즉 새누리당이요 즉시 탄핵 기각을 위한 TF팀, 특별팀까지 구성을 해라 이런 얘기인데 자 이제 내용이 쭉 있지 않습니까? 야당들의 공중폭격 지원을 받으며 전투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 대리인단은 여당으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각성해라.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거는요, TF팀을 새누리당에서 구성하면 TF팀의 주요 임무가 뭐겠느냐, 뭐 법리적인 대응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대중 선동을 해달라는 겁니다. 네. 대중 선동. 장외, 네. 헌재에서 하여간 그 여러 가지 지금 이게 법리 싸움이, 법리 다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장외 여론전을 해달라. 뭐 SNS라든가 무슨 집회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저런 주장까지 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 괴담이 유포되는 거하고 이거하고요. 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을 수 있겠습니다. 네. 맥락은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되는데 예. 결국 이 탄핵을 어떤 대통령이 직무와 관련해 갖고 헌법과 법률을 어겼는지 뭐 그거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네. 여론전을 어떻게 해보고자 하는 네. 그런 거고. 그건 좀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저 얘기는요, 손 변호사가 탄핵 심판의 본질을 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국회 탄핵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는 일단 탄핵 가결을 했잖아요. 네. 그럼 국회는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수 있도록 전력투구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건 야당과 여당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새누리당도 사실은 탄핵이 인용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입장인데 네. 거기에서 TF팀을 꾸려서 대통령을 도와줘라. 그것도 대통령 자체는 권한이 이미 정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는 탄핵의 본질을 잘 모르는 이야기고 오히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미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이 되기 때문에 제명을 하든지 아니면 탈당을 권유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 새누리당에서 꾸려서 대통령을 뭐 도와줘라. 이것은 탄핵 심판의 본질을 좀 모르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